스파크 SQL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제 주문별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조인 쿼리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이고 난 뒤에 보면 메뉴 테이블하고 오더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했어요. 그럼 조인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조인된 테이블이 나타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문별 금액을 하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SQL에서 제공하는 그룹 바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그룹 바이를 하느냐 그러면 주문별이니까 주문 번호인 오더 아이디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더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그룹 바이를 했으면 주문별 금액의 합계가 여기 이제 우리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주문 번호하고 그 주문 번호의 합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셀렉트 하기를 뭘 셀렉트 하느냐 그러면 오더 아이디를 먼저 셀렉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QL을 작성할 때 그룹 바이 뒤에 이 그룹 바이를 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된 칼럼 명칭은 반드시 셀렉트 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셀렉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칼럼 이름은 그룹 바이에서 사용한 칼럼 이름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 그러니까 오더 아이디 별로 그룹핑을 해서 만들어진 레코더들로부터 계산된 값이 셀렉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이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넘버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이제 곱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와 프라이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을 이제 오더 아이디별로 그룹핑 되어 있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합계를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썸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칼럼 이름을 표시를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칼럼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했었죠. 또는 이 칼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따옴표로 칼럼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SQL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칼럼 이름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앞에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order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order.orderID 해서 group by order.orderID 이렇게 써주는 게 보다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order 아이디가 주문 테이블에만 있고 다른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는 SQL에 보면 order 아이디가 어느 테이블에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order라는 거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써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SQL이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넘버나 프라이스도 보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넘버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주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order.number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어느 테이블에 있는 거죠? 메뉴 테이블에 있으니까 menu.price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칼럼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만은 귀찮으면 이 칼럼이 어떤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나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테이블 이름 칼럼 이름을 입력을 해서
이제 그걸 지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 칼럼이 한 개의 테이블에만 나올 때는 그냥 칼럼 이름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SQL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주문별로 오더 아이디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순서가 뭐 2, 1, 5, 3, 4 이렇게 섞인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룹 바이가 다음에 오더 틀렸네. 5월 오더 바이 하면 순서를 해서 오더 바이에서 오더의 기준, 순서 정렬의 기준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의 기준도 그래서 오더점 오더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 이름이 이렇게 주지 않으면 SQL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입력한 식을 그대로 칼럼 이름을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이해하기 쉬운 칼럼 이름을 만약에 주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별칭해서 뭐 엘리어서 별칭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고 그 이제 함수를 이렇게 줬었죠. 별칭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SQL에서는 as 다음에 이름을 주면 order sum 하면 요 앞에 있는 것을 sum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order sum이라고 네가 읽어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order sum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새로운 이름을 별칭을 부여할 때는 as를 부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를 쓰는 게 귀찮다 그러면 as도 생략을 하면 SQL이 요 앞에 있는 것의 별칭이 뒤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주문별 판매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액도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 그룹 바이를 전체 이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는 이 메뉴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을 조인한, 그렇게 조인된 큰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레코드에 대해서 합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뭐 셀렉트 하면 여기에 오더도 나오면 안 되겠죠. 전체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sum 해서 오더점 넘버하고 메뉴점 프라이스를 오더 썸이 아니라 토탈 썸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토탈 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이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그 과정을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과정을 SQL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메뉴별 합계도 아까 그룹 바이에서 주문별 합계획을 할 때는 그룹 바이에서 오더 아이디로 그룹핑을 했는데, 이제는 메뉴별 합계획은 뭘로 그룹핑을 하면 되는 거죠? 메뉴 아이디로 그룹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메뉴별 합계획을 계산하는 SQL은 우리 학생들이 과제로 한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팔리는 메뉴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우터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넣어린 것들을 이제 다 골라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난 뒤 해당되는 메뉴를 이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조인된 것들 중에서 뭐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where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order id가 null 또는 number가 null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order id가 is null. SQL은 대문자 소문자가 상관이 없어요. 파이스팍은 대문자고 소문자가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뭐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테이블의 칼럼 이름이나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SQL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SQL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넣어린 그런 이제 메뉴들만 쭉 나오죠.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전부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메뉴 아이디하고 메뉴점 네임만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런 메뉴들이 이제 안 팔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판매 수량이 작은 것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자체 메서드를 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판매량이 느린 것, 그 다음에 판매량이 3보다 적은 것을 이제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쭉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이거죠. 판매량이 느린 것. 그 다음에 메뉴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판매량을 메뉴 콘티티로 이제 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 콘티티가 3보다 작은 것을 골라서 두 개를 이제 합집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ving이라는 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having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